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의 최고 과학자들이 한국 초등학생의 코드를 두고 18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30년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단 한 명의 11살 소년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코드의 핵심이 600년 전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 만들어진 혼천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문 기술이 21세기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AI 연구소장 아미트 바르가바입니다. 인도 출신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인공지능 연구를 해왔죠. 지금은 세계 AI 예측 챌린지라는 국제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알고리즘인데 쉽게 말하자면 혼돈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홀, 그날도 저는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AI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에 저는 최근 진행한 아시아 전통과학 연구 결과를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죠. 중국의 산술과 인도의 수학은 현대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AI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제 연구팀이 우리가 연구한 세계 각국의 전통 과학 중에서 AI와 접목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던 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인도, 이집트의 수학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한국의 조선 과학은 순위에 없었죠. 저희가 다양한 문명의 전통 과학을 AI에 적용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조선의 과학 기록은 응용 가능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체계적인 수학적 기반보다는 관측 기록에 더 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과학이라니 그건 과학이라기보다는 관측을 기록한 문화에 가까운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세종대왕 시절에 많은 과학적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대 AI에 적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발표가 끝나고 세계 AI 예측 챌린지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MIT, 도쿄대, 파리공대 같은 명문 대학들이 줄지어 올라왔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어색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현우, 대한민국 초등학생 오픈 참가자. 제 옆에 있던 진행요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이벤트 참가자가 하나 추가됐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초등학생이 AI 예측 챌린지에 참가한다니 아마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참가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회는 개방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챌린지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였죠. 난이도가 상당해서 MIT 팀조차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며 과제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입니다. 기존 데이터 패턴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가 서로 얽혀있는 카오스 시스템이었죠. 데이비드 카터 MIT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쿄 팀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제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이틀 후 채점 결과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MIT 팀 정확도 47.3%, 도쿄 팀 52.1%, 파리공대 팀 49.8%.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정형 복잡계는 현대 AI로도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현우, 대한민국, 정확도 90.1%.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래프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과는 정반대 패턴이군요. 옆에 있던 제니퍼 리우 스탠퍼드 교수가 말했죠. 즉시 화상 인터뷰로 장현우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장현우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혼천이라는 기구의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동그란 원반에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묘한 형태였죠. 이건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늘을 계산하던 도구예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혼천이라고 해요. 작년 수학여행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공부해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AI 대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혼천이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바꾼 거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윤서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학교 과학부 담당이신데 인공지능을 전공하셨거든요. 혼천이가 하늘을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겼어요. 동심원들의 회전을 벡터로 표현하고 교차 각도를 매트릭스로 변환했죠. 현우의 태블릿 화면에는 깔끔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코드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혼천이의 기계적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완벽히 전환했던 것이죠. 서양의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패턴을 찾잖아요. 그런데 혼천이는 반대예요. 우주의 기본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로 미래를 계산하는 거죠.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아이는 조선의 지혜로 근본 원리를 찾아냈던 것이죠.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AI 팀들을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세계를 뒤흔들 혁명적인 발견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교사가 저를 맞이해 주었죠. 아미트 연구소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장현우는 과학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줍게 인사하는 현우 뒤로 학교 과학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갖춰진 시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세종시대 과학 유물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노트북과 태블릿이 있는 책상 위에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듯한 작은 혼천의 모형이 놓여 있었죠. 내가 사용한 알고리즘의 원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태블릿을 펼치고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혼천의 사진과 설명이 있었죠. 작년 수학여행 때 이걸 처음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박물관 해설사 선생님께 계속 질문했는데 나중에는 연구사님을 불러주셨어요. 연구사님이 혼천이가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예측 기계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현우는 태블릿에 저장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천이에 대한 논문, 세종실록 번역본, 그리고 조선 천문학에 관한 자료들이 떼곡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천문학과 AI를 모두 공부하셨거든요. 저희 학교 과학영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세요. 윤서진 교사가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현우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저희 학교 과학영재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죠. 혼천이의 원리를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현우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수학적 표현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현우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혼천이는 삼중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은 지구, 중간은 태양, 바깥쪽은 항성을 나타내죠. 과거는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우주의 움직임을 계산해요. 저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혼천이의 물리적 구조를 알고리즘으로 변환한 과정이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수준의 미적분과 행렬 연산은 초등학생이 독학하기는 어려울 텐데. 윤 교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학을 독학했어요. 저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실제 코딩은 현우가 직접 했습니다.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진 아이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AI 선생님이 제 수준에 맞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코딩은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이어서 현우는 태블릿에 저장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 천문학자 장영실의 기록에 관한 번역본이었죠.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만든 혼천이가 천체의 변화를 예측하는 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관측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천문 현상을 계산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세종실록의 번역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닌 예측 도구로 기술되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조선의 과학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천이가 어떻게 타원 궤도를 계산했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발견하기 전이잖아요. 현우가 자신의 최신 연구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세종시대 천문학자들은 편차 보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완벽한 원이 아닌 약간 틀어진 궤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이건 타원 궤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놀랍도록 근접한 결과를 냅니다. 윤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실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차 보정 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건 현대 기계 학습의 가중치 조정과 개념적으로 유사해요. 장현우의 알고리즘은 이 편차 보정을 현대 수학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90.1%의 정확도였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조사하는 동안 대외본부에서는 다른 팀들이 장현우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이런 코드를 짤 리가 없어요. 데이비드 카터 MIT 팀장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급 미적분과 선형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최소한 대학원 수준의 수학입니다. 하리공대 교수도 동의했죠. 저는 윤서진 교사가 보내준 자료들을 회의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우가 AI를 활용해 수학을 학습한 기록, 코딩 과정의 단계별 발전 내역, 그리고 혼천의 연구 노트였죠. 장현우는 분명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생님의 지도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이었습니다. 코드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현은 그의 것이 맞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장현우에게 실시간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코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장현우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더 복잡한 비정형 시스템 예측 문제였죠. 현우는 선생님의 감독하에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코딩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팀에게 공개되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6.8%에 달했고 변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도 비례해서 높아졌습니다. 검증 과정에서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죠. 믿기 어렵지만 이 아이가 직접 개발한 게 맞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MIT 팀장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 과학을 현대 수학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제니퍼 리오 스탠퍼드 교수도 감탄했죠. 검증 결과가 공식 발표된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가 쏟아졌죠.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이 장현우의 알고리즘 코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드 자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과학계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이 없다면 과학이 아닙니다. MIT 팀장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현우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코드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십시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연락을 취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직접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결정이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회장의 스크린으로 연결된 장현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인 컨퍼런스 홀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죠. 안녕하세요. 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세 개의 동심원이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3D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혼천이는 산중 동심원 구조예요. 가장 안쪽은 지구, 중간은 태양, 바깥쪽은 항섬을 나타내죠. 각원은 고유한 회전 주기를 가집니다. 이어서 수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각원의 회전 각도와 주기, 그리고 원들 사이의 3대적 위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세 원의 관계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걸 수백 년 동안 관찰해서 정확한 비율을 찾아냈어요. 데이비드 카터 MIT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타원 궤도는 어떻게 처리했죠? 케플러 법칙 이전인데.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 천문학자들은 편차 보정법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하는 추가 수식이죠. 완벽한 타원은 아니지만 실제 관측압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세종시대에 이미 타원에 가까운 궤도 계산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던 거죠. 이 원리를 현대수학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행렬 연산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변수를 하나의 찬체로 보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행렬로 표현했어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찬체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정확해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현대 AI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미적분을 발명하기 전에 조선은 이미 복잡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입니다. 제니퍼 리우 교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11살 소년을 바라보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현우라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발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혼천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원된 혼천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관측 도구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아날로그 컴퓨터 같았습니다. 이게 관측기가 아니라 예측기였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669년 송희영이 만든 혼천이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의 시계 기술과 동양의 천문학이 융합된 걸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전부터 조선에는 이미 다양한 천문 계산 도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네스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현우 사건은 국제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죠. 천문유산심사위원인 마리아 코스타스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천이를 문화유산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현우의 알고리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혼천의의 물리적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문화유산이자 과학유산입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없게 만든 사례죠. 조선의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정교한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현우와 다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였죠. 현우야, 어떻게 혼천이가 예측 도구라는 걸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물관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하늘의 패턴을 봤다고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먼저 하늘의 리듬을 이해했대요. 그게 현대 AI와 어떻게 다른 거지? 혼천이는 데이터 없어도 반복을 보면 답을 알려줬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이 왜 바뀌는지 전도기계 안에 들어있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조선은 먼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는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혼천이는 복잡한 게 자연스러워요. 우주가 원래 복잡하니까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양 과학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조선은 처음부터 복잡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 세계관이 과학기술로 구현된 것이었죠. 한국은 데이터를 쌓기 전에 하늘을 읽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한 아이의 손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현우의 알고리즘이 공개된 후 세계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죠. 모두가 이 혁신적인 코드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미트 박사님, 나사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장현우의 코드 분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MIT, 나사 AI 센터, 구글, 딥마인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합니다. 우리도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현우와 산의한 끝에 코드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GitHub에 올라간 코드는 단 하루 만에 10,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내는 거지? 제니퍼 리우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전통과학 기반 AI 융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장현우 학생의 혼천의 알고리즘을 정식 연구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통과학 기반 AI 융합센터 설립 발표 이후 세계 각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고대 천문 기록을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인도는 전통 수학을 현대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연락은 나사에서 왔습니다. 아미트 박사님, 나사 우주동역학센터의 엘리자베스 클라크입니다. 장현우의 알고리즘을 우주 궤도 계산에 적용해보고 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저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는 저를 대형 컴퓨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화성 탐사선 궤도 예측 시뮬레이션입니다. 왼쪽은 기존 알고리즘, 오른쪽은 장현우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죠. 화면을 보자마자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몇 개월 후부터 오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혼천의 알고리즘은 10년 후까지도 안정적인 예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3주간 이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18시간 동안의 철저한 검증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30년간 풀지 못한 장기궤도 예측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행성 궤도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혼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우리는 지구 근접 소행성 예측 정확도를 68%에서 95%로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우주 안전의 혁명적인 진전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지혜가 오늘날 우주 탐사의 새 지평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구글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현우의 알고리즘을 기상 예측 모델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복잡한 기상 시스템 예측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죠. MIT 연구팀의 발견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교수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과 놀라운 친화성을 보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양자 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걸 양자 알고리즘으로 변환했더니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동양의 음양사상, 상호 연결성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과 맞닿아 있었던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세종시대 천문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와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 철학의 원리가 최첨단 양자 컴퓨팅에 적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작한 작은 파문이 세계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600년 전 조선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회 우승자 시상식이 열리는 실리콘밸리 컨벤션 센터는 취재진과 과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장현우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AI 예측 챌린지의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장현우 학생입니다. 제가 발표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한국에서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조선의 방식을 쓴 것뿐이에요. 세종대왕 시대 천문학자들이 만든 혼천이의 원리를 현대 AI로 바꿨을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조선 과학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계산법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서진 교사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서울과학기술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혼천에 조선의 우주 예측 기술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실물 크기의 혼천이가 작동하고 있었고 내부는 세종시대부터 현대 AI까지 이어지는 한국 과학의 역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장현우의 코드를 시각화한 대형 홀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이 담긴 표정으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전통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윤서진 교사가 말했습니다. 장현우의 사례가 큰 자극이 된 거죠. 전시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혼천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윤서진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의 궤적이 마치 혼천 위의 원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현우가 화면에서 보여줬던 알고리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별의 궤도 곡선과 현우의 알고리즘 그래프가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본 것과 같은 하늘이겠죠. 제가 말하자 윤서진 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관찰한 게 아니었어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현대 AI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혼천의 조형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교한 기계 장치들, 섬세한 눈금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고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되찾는 데서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기내 화면에는 장현우 사건 이후의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전통 과학 연구에 뛰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고대문헌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천의 알고리즘, 이제 인류가 쓰는 표준 AI 모델로 자리 잡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조상의 지혜를 되살려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시작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은 인류 전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올려다보았을 그 하늘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 전 조선의 혼천이가 21세기 AI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 지식이 한국 초등학생의 손을 통해 나사, MIT, 구글까지 압도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혁신이란 과거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되살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한국인의 창의성과 현명함이 세계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의 전통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